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의 원인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자, 이렇게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출산율 급감과 고령화로 인구가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미래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는 2050년이면 생산 연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재는 척도인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나왔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 흔히 접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 우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경제 그 성장세를 좀 긴 추세에서 보면 한 80년대에 우리 경제가 한 10%, 한 90년대는 7% 성장, 2000년대는 한 5%, 2010년대는 3%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우리 흔히 노동력, 그다음에 그 설비나 뭐 공장 이런 자본력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산 요소를 많이 투입하면 뭐 성장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생산 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 이걸 생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지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투입할 수 있었고 그렇죠. 또 경제 개발 초기에는 자본력이 부족했는데 그걸 자본력을 계속 확충해 갔습니다. 그래서 또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기술적인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선진국의 기술을 조금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술이 개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최근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기로는 더 이상 그 생산성을 개선하기 어려운, 그래서 생산성의 그런 개선도 조금 느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군요. 자, 실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경제의 장기 경제 성장률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장기 경제 성장률, 이게 뭔가요? 예, 일단은 뭐 장기라고 하면 이제 좀 긴 시기에서 그 성장을 전망했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이해를 해보면 좀 단기적인 이런 변동을 조금 제외하고 뭐 경기 변동 이런 게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즉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감안했을 때의 우리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반영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2050년까지면 상당히 먼 미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예측할까 참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장기 경제 성장률이라는 걸 전망할 때 주로 어떤 자료들을 사용하게 되나요? 가장 큰 그 중요한 자료는 인구 자료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노동력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2021년 말에 이제 통계청에서 2020년부터 2070년까지의 이런 시기 동안 연령별로 어떻게 인구가 변할 것인가, 한국의 인구 구조를 이제 전망한 그런 자료를 이제 냈습니다. 그 전망을 보면 이제 뭐 전체 인구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15에서 64세 이분들이 이제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한 2019년 이미 좀 지나갔죠.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저출생 고령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것이 생산에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이제 2020년부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에서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2010년대와 2020년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산업화 이후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그 시기에 또 우리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 실장님께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것이 이제 돈과 사람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네. 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내지, 생산성의 문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듯이 역시나 이 장기 경제 성장률에도 그 요소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문제는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표가 제 어린 시절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너무 인구가 줄어들게 돼서 걱정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 어떻게 전망이 됐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략 한 2%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래서 한 2050년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대략 한 0.5%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전망이 네. 되었습니다.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말씀하신 인구 감소이고 사실 이 인구 감소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지금 한국에서 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 체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 체력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 뭐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인데요. 우리가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이제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많이 회자가 됐는데 네. 뭐 지금은 이제 2%로 그 기준이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최근에도 아마 많은 기관에서 2%보다 조금 낮게 해서 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기준들이 이제 점점 바뀌어져야 합니다. 한 20년 뒤에 한 2040년도 정도 되면 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으로 계속 그 질문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런 그 전망이 나온 거에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그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뭐 이것이 우리 경제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요. 중간에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혹은 또 그 외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전제를 달아서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을 네.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라고 부르죠.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이 성장률을 전망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됐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정이 이제 인구 가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에 대한 가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사실 한 2010년대에는 저희가 생산성이 그렇게 빨리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네. 수치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략 0.7% 정도인데요. 이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과거 OECD 경험이나 또 뭐 국가별 소득 수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대략 한 1년에 1% 정도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이 그 과거 경험에 부합하다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잡은 것은 생산성이 1년에 1% 정도 개선된다는 네. 것이고 좀 괜찮은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그래도 OECD 상위 25%를 봤을 때 이쪽에서는 대략 1.3% 정도로 좀 빠르게 생산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른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10년대에 좀 부진했던 0.7% 증가했던 그것이 앞으로도 좀 계속 그 나아지지 못하고 지속되는 요 세 가지 그 시나리오로 이제 저희가 좀 해봤고요. 네. 제가 좀 전에 2050년대 0.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기준 시나리오, 그러니까 1% 증가하는 시나리오고요. 조금 더 괜찮은 시나리오, OECD 상위 25% 정도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2050년도에 1% 그 성장입니다. 물론 1%가 낮은 숫자이면 뭐 분명합니다만 그 인구 고령화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좀 달성할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뭐 2010년대에 보였던 모습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2050년도에 이제 0% 그러니까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아마 2050년도를 지나게 되면 경제가 오히려 수축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실장님이 하신 이 장기 경제 성장률 분석 결과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어떻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뭐 어느 시나리오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인구 구조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출생 고령화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우리 경제 체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도 우리가 그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래를 대비하고 뭐 이런 것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뭐 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앞서 보여드렸듯이 시나리오별로 또 상당히 또 다른 그렇죠. 그런 모습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산성, 우리가 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그 개선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 한국 경제의 모습은 또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소용돌이가 보인다. 그럼 그 소용돌이가 아무리 커도 멀리 떨어진 이 시점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멀리 벗어나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정책적 과제가 있을지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생산성을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네. 특히 지금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게 지금 코로나19가 있고 그 뒤로 경제 사회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것이 뭐 중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뭐 크게 뭐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뭐 탄소 중립 사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산성 높이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구조 개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 변화에 얼마나 이렇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환경 변화에 맞는 기업들이 또 얼마나 신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산성 개선의 가장 중요한 기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입니다. 과거에 좀 잘 성장하고 과거에 그 경제에 좀 맞았지만 현재 경제에 맞지 않는 기업들은 뭐 저희 안타깝지만 이제 퇴출돼야 되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또 새로운 유망한 기업이 이제 들어오는, 우리가 그 흔히 창조적 파괴 이런 말도 하는데요. 이런 신규 진입이 많이 일어야 되는데 이런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 장벽들이 사실 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진입 장벽들 우리 뭐 흔히 규제 개혁 이런 말도 네. 뭐 비슷하게 쓰는데요. 그런 규제 개혁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추진하게 된다면 그 생산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지금 성장력 성장세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거기서도 이제 무엇을 뭐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을까를 봤을 때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육아기의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이런 출산 유아기의 여성들이 적어도 OECD 수준 정도로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이제 노동력이 공급이 되고 우리 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환경이 좀 아직까지는 조성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뭐 급속한 고령화 뭐 이런 얘기에 그걸 또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고령층의 인구는 또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그렇죠. 경험과 경륜이 많은. 네. 네. 그런 고령층의 인구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지금은 좀 뭐 정년이 좀 제한돼 있고 뭐 예전보다는 이제 건강 상태가 다 좋아졌으면 조금 더 오래 일하고 그분들을 그렇죠. 조금 더 우리 경제에서 좀 역할을 좀 맡겨드리면 좀 우리 경제 성장에도 관점에서도 이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제도적인
그 정비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렇게 그 출산 유아기나 이제 고령층의 인구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도움은 되겠지만 그 성장률 하락의 속도는 뭐 속도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렇죠. 그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으로 아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마 외국 인력이 되겠습니다. 외국 인력도 뭐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 그 흔히 그 많은 국가들 비교해 보면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조금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좀 문화적으로 조금 그 거부감도 있고 뭐 그런 게 뭐 현실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노동력의 입장에서 조금 더 보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인구 문제 또 투자 생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이 체질 개선 작업을 쉬면 안 되겠군요. 네. 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보험이랑 비슷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을 해놓으면 어떤 병이 와도 사실 이겨내기가 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향상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정규철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